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 현재 직함은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이지요. 자, 이분이 1952년생이라고 하니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왜 이해찬 전 총리의 나이를 거론했냐면, 자, 과연 현실 정치에서 은퇴한 원로 정치인의 모습이 이래도 되냐라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 고문이 최근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막말과 함께 국민들의 생각과 다소 거리가 먼 발언을 해 이제 완전히 맛이 간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강연이 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들이었습니다. 자, 우선 이해찬 고문의 언론관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지난 과거 이해찬 고문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역임할 당시 질문하는 기자를 향해 후레자식이라고 했다가 큰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해찬 대표는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 한 기자가 고임과 관련한 의혹에 당 차원에서 대응하려고 하나라고 묻자 그건 예의가 아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묻냐라고 반발하면서 후레자식들 같으니 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 후레자식이라는 말의 어원을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현존하는 욕설 중에 최고로 모욕적인 욕설로 손꼽힙니다. 집권당 대표에게 소속 지자체장의 성추행 의혹의 대응 방향을 묻는 것이 뭐가 그리 욕먹을 일이라고 후레자식이라는 욕을 했을까요? 해당 욕설을 들은 기자는 물론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어쨌든 예전부터 이상한 언론관을 가진 이해찬 고문은 사실상 정계를 은퇴한 후에도 김어준 방송 등에 곧잘 출연하더니 결국 당원들에게 좋은 SNS, 유튜브 많이 보시고 쓰레기 신문은 보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성 언론은 쓰레기 하치장이라는 표현도 덧붙였는데요. 이해찬 고문이 쓰레기로 지목한 기성 언론과 신문은 과연 어디일까요? 따로 언론 사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친더불어민주당 행태를 보이는 MBC, KBS, 한겨레, 경향신문 등을 제외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적인 조선, 동아, TV조선, 채널A 등의 보수 언론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찬 고문은 이날 강연에서 기성 언론에 비치는 게 다는 아니다. 그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며 기성 언론은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한다. 기레기가 뭔가 쓰레기 같은 기사를 쓰는 걸 기레기라고 한다. 이렇게 친절하게 어원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대선일 5일 전에 4% 지는 걸로 대거 보도가 되었다.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서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덜 나왔다. 그래서 0.7%포인트 차이로 졌다며 그게 언론의 작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어준이랑 친하게 지내더니 음모론 수준이 상당히 일취월장한 듯 보여지는데 제 같은 이해찬 고문의 강연을 들은 개딸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였겠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냐면 이해찬의 주장이 맞으려면 당시 언론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원했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대선 과정에서 공영방송인 MBC, KBS 등의 편파 방송이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었지요. 심지어 MBC의 경우 대놓고 이재명 지지 선거운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100번 양보해 이해찬의 말이 맞다고 칩시다. 언론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대선 5일 전에 각종 여론조사를 엄청나게 조작해 4% 차이로 이재명이 지는 걸로 조작을 하고 작전을 펼쳤다고 칩시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이재명 지지층에서 더 많이 그리고 더 필사적으로 반드시 투표장에 나왔었겠죠. 이해찬의 주장인즉슨 4%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 언론이 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이재명 지지층의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인 것인데 4%는 투표를 포기하는 수치가 아니라 내 한 표로 뒤집을 수 있다는 투표를 고취시키는 수치에 더 가깝습니다. 자, 만약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 언론에서 4%로 윤 후보가 이재명에게 지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투표를 포기하셨겠습니까? 사돈의 팔촌까지 전화해서 투표를 독려하셨겠지요. 이런 의미에서 이해찬의 주장 또는 음모론이 터무니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이 양반이 감이 많이 떨어졌구나 라고 느낀 대목이 아직도 조국 운운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해찬은 서울대학교의 조국 교수 파면 결정에 대해 본인 잘못도 아니고 딸이 장학금 받았다고 파면했다. 제가 서울대를 나왔지만 동창회에서 명부를 빼달라고 하고 싶다며 이런 무도한 짓을 끝내기 위해선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요. 이해찬홍이 진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위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다면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조국 얘기를 저런 식으로 꺼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조국의 총선 출마설로 다시 한번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너내 만회하면서 논란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상임 고문이라는 사람이 이걸 또 들춰내고 부추겼으니 그래서 제가 정치감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본인 잘못도 아니고 딸이 장학금 받아서 파면했다, 이건 무도한 짓이고 이런 무도한 짓을 끝내기 위해선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 참 정말 씁쓸합니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서울대가 조국 교수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었죠.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의 일이었기 때문에 많이 늦은 감은 있었지만 서울대 이 같은 결정에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조국은 서울대의 파면 조치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었는데요. 하지만 조국이 이렇게 발버둥 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추해질 뿐이지요. 조국 사태의 진실을 알리는 수많은 팩트들이 온 국민의 머릿속과 의식 속에 이미 깊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조국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우왕좌왕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 때문이겠죠. 그런데 총리를 역임하고 당대표를 지내고 지금은 노년이 돼서 당의 원로로서 당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조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이해찬이 서울대의 당연한 방침에 무도한 짓이라며 딸이 장학금 받았다고 파면했다, 이런 가당치도 않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참 개딸 수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발언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바로 이 말입니다. 민주당에 희망이 없는 건 이해찬 같은 윗물부터 썩었기 때문에 미래라 할 수 있는 아랫물이 썩는 건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이해찬홍 과거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당대표 경선에서 20년 집권론으로 구설수에 오르더니 한술 더 떠 50년 집권론을 대놓고 외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만과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하더니 결국 10년 주기설마저 깨고 5년 만에 정권을 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반성이라는 것을 좀 할 줄 알아야지요. 당원들을 모아놓고 김어준 수준의 음모설이나 떠들어서 되겠습니까? 최근에 쌍방울 김성태가 이화영을 통해 이해찬에게 매달 300만 원을 줬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말년에 훅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